누메노르의 6대 왕이었던 타르 알다리오는 젊을 때부터 항해를 통해 누메노르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 기반을 마련했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여 불화를 일으켰고, 뒤를 이은 여왕 타르 앙칼림에는 가운데 땅과의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가운데 땅의 위기와 맞서 싸운 누메노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누메노르의 10대 왕이자 역대 두 번째 여왕인 타르 텔페리에는 선대 왕들이 그러했듯 가운데 땅과의 교류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대 왕들과는 다르게 타르 텔페리엔의 통치 기간에는 가운데 땅에 굵직한 대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무엇보다 정체를 위장한 사우론의 부추김에 넘어간 에레기온의 요정들에 의해 힘의 반지들이 만들어진 사건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 후 사우론은 운명의 산에서 절대 반지를 만들었고, 그렇게 동쪽의 그림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타르 텔페리에는 가운데 땅의 사건들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타르 텔페리에는 엘로스 가문의 여인답게 장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동생 이실모의 아들이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타르 텔페리에는 왕위를 일찍 물려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175년의 통치 이후 411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야 왕위를 양도하였습니다. 타르 텔페리엔의 조카의 원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두니의 근방의 오로멧 언덕에 탑을 세운 뒤로는 미나스티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타르 미나스티르는 가운데 땅의 길갈라드에게서 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우론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에리아도르를 침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에 실린 내용들은 톨킨 교수가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서 설정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당시 누메노르의 왕조도 그중 하나입니다. 연표를 살펴보면 이 당시 누메노르를 다스리던 인물은 10대 왕 타르 텔페리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기록들 속에는 길갈라드가 11대 왕 타르 미나스티르에게 전령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메노르는 원군 요청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후인 1700년에야 가운데 땅으로 군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에레기온은 멸망하고 켈레브린보르는 사로잡혀 죽은 뒤였습니다. 길갈라드가 이끄는 린돈의 요정들은 사우론의 침공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누메노르의 사령관 키르야투르가 지휘하는 누메노르 군대가 상륙하자 전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강력한 누메노르인들의 공격에 당황한 사우론의 군대는 린돈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누메노르와 린돈 연합군은 사우론을 뒤쫓았고 사른포드에서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우론은 누메노르와 린돈 연합군에 맞서서 제대로 된 일전을 벌이기 위해 남쪽의 사르바드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추가로 동남쪽에서 올라온 지원군을 맞이한 사우론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곧이어 북쪽에서 누메노르와 린돈의 연합군이 진군에 내려왔고 사우론은 이들과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 키르야투르는 군대를 나누어 바다를 통해 과슬로 강의 입구에 있는 누메노르의 항구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이 누메노르 군대는 사우론을 남서쪽에서 기습했고 결국 양방향에서 공격을 받은 사우론의 군대는 괴멸당했습니다. 사우론은 친위 부대만을 거느리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슬로 강의 전투입니다. 누메노르와 린돈의 연합군은 아이센 강을 건너 사우론을 추격했고 결국 칼레나르돈의 동부 지역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윽고 벌어진 싸움에서 사우론은 단신으로 호위병들과 함께 간신히 다고를라드로 도망쳤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누메노르 왕국은 자신들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운데 땅에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자 키랴탄을 선두로 누메노르인들은 거대한 함선을 건조하고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항해하였고 1800년경에는 누메노르인들이 가운데 땅 해안의 지배권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자의 세력은 굉장히 커졌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키랴탄은 아버지를 압박해서 예정보다 일찍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타르미나스티르는 1869년에 왕위를 양도하고 4년 뒤에 39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왕이 된 키랴탄은 세력이 강성했지만 동시에 욕심이 많은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함대를 가운데 땅으로 보내 막대한 철과 보석들을 가져오게 하였고 가운데 땅의 인간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르키랴탄의 통치 기간이 누메노르의 처음으로 타락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르키랴탄은 2029년에 왕위를 양도한 후 2035년에 40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누메노르의 13대 왕은 타르 아타나미르였습니다. 아타나미르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강하고 부와 권력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타나미르는 가운데 땅에 과중한 조공을 부과해 누메노르의 배들은 노획물을 가득 싣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애초에 누메노르인들은 사우론에게 고통받는 인간들의 교사이자 친구로서 가운데 땅에 온 것인데 이젠 그들을 하등하게 여기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타나미르는 처음으로 공공연히 서쪽으로 항해하지 말라는 발라들의 명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라들의 왕 마누에는 사자를 보내 서쪽의 아만에서 산다고 해도 인간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타나미르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아타나미르의 통치 기간 동안 누메노르인들은 발라들과 요정들에게 불만이 가득해졌고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혜가 있던 그들은 공공연히 불평할지언정 감히 만회의 명령을 어기고 서쪽으로 항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타나미르는 또한 관습을 어기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도 왕위도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년이라는 긴 통치 끝에 2221년에 42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아타나미르의 통치 기간 동안 누메노르의 국력은 강성해졌기에 그는 대왕이라고 불렸지만 누메노르는 어둠의 그림자에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14대 왕인 타르 앙칼리몬의 통치하에 누메노르인들의 대부분은 요정들과 발라들에게 등을 돌렸고 이들은 왕의 인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스스로를 충직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라들에 대한 믿음과 요정들과의 우정을 지켰고 대부분 누메노르의 서쪽에서 안두니에의 영주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르 앙칼리몬을 비롯한 왕의 인간들은 누메노르에서 함께 쓰였던 높은 요정들의 언어인 쾌냐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들의 칭호는 여전히 요정들의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오랜 관습을 깨면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앙칼리몬은 가운데 땅의 수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부 해안의 항구 운바르에는 거대한 요새가 세워졌고 그 후부터 운바르는 왕의 인간들의 중요한 부의 원천이자 강력한 요새로서 이용되게 됩니다. 앙칼리몬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의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2386년에 400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도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어 즉위한 타르 텔렘마이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은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운데 땅에 사람을 보내서 은을 수탈하게 했고, 특히 진짜 은이라고 불리는 미스리를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르 텔렘마이테 역시 자의로 죽음을 맞이하지도 죽을 때까지 왕위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누메노르의 왕들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들에게도 분별력이 사라졌고, 때문에 후계자나 아니면 측근들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타르 텔렘마이테는 140년의 통치 후에 2526년에 390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어둠의 그림자에 물든 엘로스의 후손들은 이때부터 눈에 띄게 수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땅이 사우론에 의해 위험에 처하자 누메노르는 강력한 힘으로 그를 물리쳤고, 그 결과 강대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만심과 공명심에 취한 누메노르는 가운데 땅을 핍박했고 결국 어둠의 그림자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메노르의 끝없는 타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